무심코 내뱉지만 아이에겐 큰 상처가 되는 부모의 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50이고 센시오 출판에서 2020년 7월에 나왔습니다. 책의 분량은 130쪽으로 아주 얇은 편이고 가격은 12,800원입니다. 번역서로 저자는 리자 르테시에, 나타샤 디에레이고 양진성 님이 옮겼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일단 제목이 상당히 강렬했고 과연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차례를 보면 감수의 글, 프롤로그, 그리고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장까지의 각 제목만 읽어보면 1장 아이는 부모의 말에서 감정을 배운다. 2장 아이에게 독이 되는 죄책감을 안기는 말. 3장 아이의 자신감을 꺾는 부모의 말. 4장 마음속 두려움을 키우는 말. 5장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말. 6장 부모가 싸웠을 때 아이를 궁지에 몰아넣는 말. 마지막 7장 아이를 편식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 7장까지의 내용으로 모두 50가지의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모두 6가지의 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 아이는 부모의 말에서 감정을 배운다에서는 남자애가 이런 걸 가지고 울고 그래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정을 터뜨리지 못하고 참는 습관을 가지고 자라나면 어른이 되었을 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은 어쩔 수 없이 표출됩니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긍정적인 심리적, 감정적 발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익혀야 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울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박장대소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슬플 때 울 수도 있죠. 제가 제목을 보고 이 책에서 기대했던 내용은 보다 더 남자아이들에게 엄격하게 남자애가 왜 울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런 설명을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남자아이에게는 남자답게, 여자아이에게는 여자답게 행동하라고 은연중에 성차별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양성평등 시대라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남녀를 구분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2장 아이에게 독이 되는 죄책감을 안기는 말에서는 너 때문에 엄마 너무 힘들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감정적인 협박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때로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나고 지치고 무력감을 느껴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마음을 아이에게 전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사실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래도 그 말을 아이에게 직접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완곡하고 순화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너 때문에 엄마 너무 힘들어. 정말 못 살겠어. 이런 표현보다는 엄마가 우리 유진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데 방금 네 행동은 옳지 않아. 엄마가 많이 속상하거든.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꾸나. 이게 훨씬 듣기에도 좋고 아이가 받아들일 때도 납득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3장 아이의 자신감을 꺾는 부모의 말에서는 다른 애들은 몇 점 받았어? 일부 내용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은 아이에게 결코 긍정적인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욕만 상실하게 됩니다. 아이가 가야 하는 긴 여정의 길목마다 아이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전략을 개선해 나가며 개인의 노력과 끈기가 같이 있음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성취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남들과 비교하려 듭니다. 특히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아이들이 석차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보거나 단원평가를 봐서 우리 아이가 다 맞았으면 그 자체를 칭찬해주면 되는데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다 맞은 친구 있니? 몇 명이야? 그게 누구야? 공부 잘하는 영수는 몇 개 틀렸니?
아이들이 성장 속도와 배움의 정도는 모두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아이가 본인의 꿈과 계획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4장 마음속 두려움을 키우는 말에서는 돈 없어서 큰일이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는 금전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부모의 재정 상태를 자세하게 알려주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해봐야 부모가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만 전달하게 되어 아이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건 저도 반성합니다. 저는 돈 없어서 큰일이다 라고 말하진 않지만 아껴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화장실 사용을 할 때 불 2개를 다 켜면 저는 조용히 뒤따라가서 불 1개를 끕니다. 화장실 불을 1개만 켜도 충분히 밝고 일 볼 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무섭다고 다시 불을 켭니다. 초등학생들은 6학년이더라도 아직 돈에 대한 관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이 없다고 이야기해봤자 뾰족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이에게 돈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장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말에서는 넌 절대 결혼하지 마! 일부 내용입니다. 넌 절대 결혼하지 마! 이러한 부모의 말로 아이는 부부라는 관계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는 결혼을 하면 불행해지는구나 와 같은 편협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이가 직접 경험하게 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야,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야. 굳이 어른 되었다고 결혼할 필요는 없어. 경제력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충분해. 그런데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아이가 결혼을 하든 말든 그 선택은 전적으로 아이의 몫입니다. 굳이 어릴 때부터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6장 부모가 싸웠을 때 아이를 궁지로 몰아넣는 말에서는 자기 아빠 꼭 닮아가지고 일부 내용입니다. 칭찬으로 하는 말이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대개 이런 말은 비난조로 하게 되죠. 이런 말을 하면 아이는 2배로 상처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를 공격하면서 아이가 사랑하는 아빠나 엄마도 공격하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에이그 너는 네 아빠 나쁜 점만 닮아가지고 이런 말도 좋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문제는 부부 사이에 풀어야 합니다. 굳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서 아이를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아이 앞에서는 부부싸움도 삼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9월 말에 올린 영상 제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외국 번역서인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50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책의 분량이 얼마 되지 않고 내용도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가 평소 아이에게 무심코 했던 말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7가지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평소 하던 말들이 보여서 깜짝 놀라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신다면 아이들과 대화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